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HTML 속성,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HTML 속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 예제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HTML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글씨를 좀 색상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될 HTML에 관련된 속성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긴 쭉 예제가 나와 있지만 결과물이 대한 태그가 나와 있지만 이걸 한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폴트를 만들어 놨어요. 기본형을.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HTML부터 슬래시 HTML, 헤드, 그다음에 바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걸 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연습할 때는 이걸 반복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태그에 대한 부분들을 외워야 하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쓰는 시간은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을 기준으로 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쓰실 때 그냥 이렇게만 놔두지 마시고 조금 좀 이제 계속 반복해 쓰는 습관을 또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만들 거는 자, 여기는 default.html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얘를 이름을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가 ex1.html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HTML 속성 및 유효성 검사라는 이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이는 부분을 삽입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냐면 body라고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내용의 제목을 나타내는 것은 H 태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 태그 H가 1부터 6까지 있죠. 거기서 어떤 걸 써야 되냐는 것인데 가장 큰 제목이라고 의미를 두어서 저는 H1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래시 H1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HTML의 속성 및 유효성 검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이 타이틀에도 좀 적어 놓죠. 타이틀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HTML 속성 및 유효성 검사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이 페이지의 브라우저의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부제목이에요. HTML 속성.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엔터를 치고, 자, 부제목으로 저는 HE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HTML의 속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지금 속성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파일에 가서 여기 실시간 미리 보기.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여기에 속성은 이라고 하는 것과 줄을 바꾸어서 속성을 조금 더 굵게 그 다음에 이꼴 쌍따옴표의 속성 값 쌍따옴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자, 속성은 이라고 하는 걸 쓸 텐데 이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문장. 그러니까 문단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여기다 P라는 태그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더 많은 내용의 태그는 차차 알아갈 테니까 막 그걸 먼저 뒤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시고 하루에 한 요 시간 한 10분, 20분 또는 뭐 한 3, 40분 정도 이렇게만 이제 쭉 꾸준히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P,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썼다고 했냐면 제가 속성은 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을 바꿔야겠죠. 그죠? 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다 얘를 BR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줄을 바꾸겠죠. 자, 다시 여기다 그냥 쓸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 쓰냐면요. 또 equal을 하고, 속성이라고 써네요. 또 속성.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성, 그 다음에 equal, 쌍따옴표, 그 다음에 속성값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결과를 바라볼까요?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속성이라는 것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까맣죠. 우리가 HTML에다가 디자인 속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디자인 속성을 할 수는 있는데 좀 굵게 하면서 빨갛게 만들려고 합니다. 굵게 하면서. 자, 여기다가 얘를 스트롱. 자, 얘 우리가 굵게 만들어주는 태그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컨트롤 X를 해가지고 속성은 뒤에다가 이렇게 속성이라는 거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원래 먼저 써야 되는데 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자, 속성. 자, 컨트롤 S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뭡니까? 속성은 굵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색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디자인, 스타일, 이꼴 여기다 뭘로 쓸 거냐면요. 컬러, 땡땡이, 레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를 좀 하나하나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라고 하는 건 태그죠. 스트롱이라고 하는 것도 태그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싹 지우고 보면, 자, 스트롱이라는 태그의 역할은 글자를 굵게 해줍니다. 그죠? 네, 굵게 해주죠. 근데 이 굵게 되는 글자에다가 뭐라냐, 우리가 디자인을 입히고 싶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입힐 속성을 하나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붉은색, 즉 빨강색이라고 한번 넣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equal이라고 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태그 속성 equal 거기에 따른 속성 값. 자, 여기는 규칙적으로 쌍따옴표를 찍고요. 속성값. 자, 글자 색상을 빨갛게 하려면 컬러, 그 다음에 땡땡이, 레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좀 공부해 보겠지만 이렇게 스타일 이꼴 쌍따옴표 안에 디자인 속성이 들어간다. 속성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속성 값 중에서 하나는 컬러, 땡땡이, 레드. 컬러는 글자를 색상을 바꿔주는 거고, 레드는 글자 색상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인라인, 디자인, 스타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라인 스타일. CSS가 있어요. 디자인이. 근데 그것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태그의 직접적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CSS 일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빨갛게 나왔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속성과 속성 값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속성 이꼴 속성 값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로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그로 좀 굵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얘를 B라는 태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좀 굵어져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를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좀 쓰겠다. 그럴 때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기다 우리가, 얘를 span이라는 걸로 한번 쓸 거고요. 자, span이라고 하는 걸 쓰고서 보면,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또 적어낸다 본데. 자, 이렇게 놓고.
끄고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속성이라는 요 이렇게 글자가 굵게 나오진 않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스펜, 자 여기에는 우리가 얘를 스타일 하고요. 이렇게 폰트 스타일 땡땡이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라고 쓸게요.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얘가 글자가 좀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뒤에 갈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 또는 어떠한 역할들을 이렇게 그냥 부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쌍따옴표가 하나 있습니다. 쌍따옴표. 자,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않고요. 이것은 이제 엔티티 코드라는 것으로 특수 문자잖아요. 엔티티 코드로 좀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태그에서 엔티티 코드를 이제 그 권장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쌍따옴표가 하나의 문자로서 취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값으로서 취급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태그의 어떤 속성 값, 뭐 이렇게 쌍따옴표 이런 식의 형태로 뭔가를 취급해 버리면 이거와 이것을 헷갈릴 수 있거든요.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장, 내용으로 표시할 이 쌍따옴표는 엔티티 코드로 우리가 활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엔티티 코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엔티티 코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시면 여기 이렇게 블로그 뭐 이런 데 들어가 티스토리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가 예. entitycode.com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많은 코드들이 있고요. 카피라이트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요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커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죠. 요거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앰퍼센트 QUOT 세미콜론 까지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우리가 앰퍼센트 QUOT 세미콜론 뒤에다가도 이렇게 앰퍼센트 QUOT 세미콜론 이렇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를 바라볼까요? 자, 일단 변화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쌍따옴표. 우리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엔티티 코드라고 합니다. 오히려 특수 문자가 아니에요. 뭐 깨졌다 이렇게 코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보일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이럴 때 앞에 앰퍼센트 QUOT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엔티티 코드 특수 문자, HTML 특수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어떻게 또 삽입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img라는 태그를 이용하는데, 자, 얘는 제가 얘를 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얘를 h3 하고요. 여기다 이미지 삽입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삽입 하면은 이렇게 얘가 나오겠죠. 자, 거기에 따른 이미지 삽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내용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태그는 img 태그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src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 곳을 연결,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속성은 이와 같이 쓰고 이꼴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붙인다고 했죠.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 주소를 쓰면 됩니다. 자, 이미지가 있는 주소는 제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문서는 ex1이죠. 자, ex1에서 이미지가 있는 곳은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얘를 백4 요거를 불러올 거예요.
자, 이 정보는 JPG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600에 400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다가 자, images 그 다음에 슬래시 여기다가 제가 백 4.jpg 이렇게 해놓고 닫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속성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alt라고 하는 걸 반드시 써주게 돼 있어요. 자, 이미지 태그에는 반드시 alt라는 속성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지금 설명드리는데 alt는 우리가 대체 텍스트라고 합니다. 즉 이미지가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이미지가 어떤 내용의 이미지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미지가 안 보인다는 이미지가 깨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닫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제가 얘를 5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그래서 전 여기다가 또 Alt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가 깨졌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깨진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글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대체로 보여주는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Alt를 대체 텍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얘를 그런 의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웹 접근성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지가 흐릿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럴 때에 바로 내가 이미지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흐릿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니까 내가 마우스 포인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미지에 있는 Alt를 읽어서 Alt에 있는 글자를 읽어서 보이스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린 리더라고 하죠. 스크린을 읽어서 걔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은행에 가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돈을 찾을 때 보면은 소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lt는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img를 안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번 여기 우리는 안 써볼게요. 자, 안 써보고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는지는 그 이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안 써보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뭘로 하냐면요. 자, 이제 이미지에 대한 너비와 높이를 정해야 되죠. width. 만약에 width하고 height, 즉 너비와 높이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미지의 그 기본적인 크기를 그냥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얘를 아까 너비가 600이라고 그랬잖아요. 600에 그 다음에 height 400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변화되는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봤을 때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600에 400이라고 되어져 있죠. 600에 400. 그러므로 얘는 원래 이미지도 600에 400이고, 그죠? 제가 좀 정한 600, 400이잖아요. 얘를 한번 우리가 바꿔볼게요. 제가 얘를 자 400에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뭐 한 150 이 정도로 바꿔볼까요? 150은 너무 작죠. 300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굉장히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정할 때는 width라는 속성을 이용하고 그 width의 속성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height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높이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src를 이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엔티티 코드. 네, 자,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스트롱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타일, 폰트, 웨이트, 볼드 쓰면은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죠. 예. 근데 그거 왜 썼느냐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쓰면은 된다 이거죠.
자, 스팬. 자, 여기다가 얘를 스팬. 그러면 여기다 뭐예요? 글자는 빨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뭘 해야 됩니까? 그쵸? 이제 굵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세미콜론을 하고 여기에다가 자 얘를 폰트 웨이트 땡땡이 볼드. 자, 이렇게 주면 아까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빨갛게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얘도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강조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마우스를 요 위에 올라갈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면 속성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된 형태로 나타내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이스로. 그죠? 뭔가 핵심적인 것을 좀 강조해 나타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웹 표준에서 쓸 때 강조 역할을 쓸 때는 스트롱 이렇게 얘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조는 굵게 의미하는 거니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뺄 거고요. 그럼 얘가 굵으면서 시각적으로는 빨갛게 보이겠죠. 거기다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폰트의 속성이라는 것은 굵게 강조만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스트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트롱 여기다가 스트롱. 자, 그리고 나면은 얘는 뭡니까? 얘는 지워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보이스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얘는 시각적으로 그냥 뭐 보든 그냥 정상적인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든 강조할 필요 없는 톤으로 얘기하든 그럴 때는 스트롤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태그를 사용해도 됩니다. B, B. 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건 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자,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막 듣다가 보면은 와 이거 어떤 거 먼저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일단은 태그라는 것에는 이렇게 이런 태그들 있잖아요. 이런 태그에 붙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속성이라고 한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성에 대한 규칙은 이렇게 속성, 그 다음에 여기는 속성 값을 쌍따옴표로 묶어 쓰는데 구분은 이꼴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img 태그라는 태그에 필요한 속성이 지금 src라는 태그가 속성이 있고 너비라는 속성이 있고 높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미지를 연결하는 속성 src는 이미지가 있는 주소를 적어주는데 그때 쌍따옴표로 이와 같이 묶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은 이꼴로 해준다. 자, 이런 규칙이 몇 가지가 있으니 이 규칙을 또한 잘 기억해 줘야 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롱이라든가 B라는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건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핵심으로 기억하시되 예, 이렇게 속성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해보시고 한번 써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Alt라고 하는 거를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Alt가 왜 필요하냐? 아까 웹 접근성, 즉 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라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스크린을 읽어서 보이스로 이제 나타내주는 형태를 나타내주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Alt가 없으니까 얘는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도 아무런 보이스, 즉 음성이 나오질 않겠죠. 자, 그러면 자, 왜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써도 어떤 시각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 쓰라고 하니까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쓰라고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 때문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지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고요. 자, 유효성 검사는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는, 자, 유효성 검사 HTML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하고요. 자, 뭐 KLD가 있는데 저는 뭐 어디 갔나? Verifying.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서 볼게요. org KLDP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검증,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형태네요. 자, URI 유서 검사에서 여기에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EX1이라는 거죠. 자, 열기. 자, 그리고 얘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 에러에 네 개의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자셋 설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UTF-5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서 레벨에 문자 설정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얘를 해달라는 얘기네. 이거 느낌표는 뭐가 되냐면 느낌표는 경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 하면 문제가 깨질 수 있으니까 꼭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코딩도 있네요. 에러가 라인 15에 img 엘리먼트 자 오른쪽 눌러서 확인해 볼까 그냥 한번 번역해서 안 나오네요. 할 수 없죠. 자 번역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여기에 이미지 그래서 뭐가 되면 여기다가 쭉 가보면요 어트리뷰 속성이라는 것은 뭐가 alt 속성이 없다. 그래서 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표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또 뭐가 있네요. 라인 2에 HTML하고 뭔가 또 문제가 있다. 그죠?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러가 되거나 경고가 되죠. 안 써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써야 되는 경우에 좀 써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엔진에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요것들은 반드시 써달라라는 얘기예요. 에러라는 얘기는.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가 자, 랭 KO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메타 캐릭터 셋 tf-8 다시 쓸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파일 선택을 하고 네, 하고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검사 원 에러 원 경고가 나왔네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체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체크를 해봐라는 얘기인데 자, 에러가 일단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뭐가 생겼습니까? alt가 없어서 그러네요. 자, 그럼 alt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뒤에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alt라고 쓰고요. 여기에서 저를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또 한번 파일 선택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열기 그리고 재검사. 자, 통과.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과가 됐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꼼꼼하게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제가 이거를 뭐 완벽하게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 안 써도 무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경고로 표시가 되고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그 이후에 수거하면 되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미지에다가는 여기 Alt를 안 적는다고 해서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파악하고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lt를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러한 어떤 내용을 써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하나 좀 써볼까요? 그러면 img. 자, 여기다가는 뭘 쓸까요? 자, 뭐랄까요? 여기다가는. 예, 슬라이드 1 세우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 1. 자, src 속성을 이용해서 images 슬래시 슬라이드 1.jpg. 자, 여기다는 너비와 높이는 제가 가져와야 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내가 얘를 800에 300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지만 좀 작게 가져올게요. 여기다는 800이지만 자 400. 아이고야 뭐 잘못 썼네요. 자 위드 400. 그 다음에 하이 뭐 150. 그리고 알트 자 세우 이렇게 하고 닫아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표시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보시고 꼭 핵심만 잘 찾아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뭐 스트롱, 뭐 B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